다음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스마트 보급 확산 사업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들이 스마트화의 수준의 정의표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MES, ERP, PLM, SCM을 해서 솔루션 중심으로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고도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ERP가 도입된다. 그럼 그거는 핵심 기능이 다 도입이 돼서 사실 기초 단계, 중간 1, 중간 2 단계의 레벨이 없는데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에 뭐 1,6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이제 일을 추진했다 보니까 기초 단계, 중간 1, 2단계를 솔루션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준 확인 제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변경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한 보급 확산 사업을 수행했을 때 수준 정의표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17년도 7월 달에 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장으로 와서 한번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해서 제조기업에 실적을 줬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2001년도부터 3년도까지 3만 개 ERP 보급 사업을 해서 739억의 3만 개 이상의 ERP 사업을 보급을 했고 2년도부터 14년도까지 ERP, SCM 도입, 또 생산 현장 디지털 사업을 해가지고 MES 2,951개, 2,600억 정도 해서 지원을 했고 또 14년도부터는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다 해서 이제 ERP, MES 시스템에서 7,900개, 5,7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저희들도 보면 11,896개 8,7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ERP, MES, PLM, SCM, FEMS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ERP 도입하는데 이제 처음에 도입하면 딱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작다 보니까 뭐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나누다 보니까 뭐 1,600만 원 지원하다가 3,000만 원 지원하고 5,000만 원, 1억 지원하고 1.5 지원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2억, 4억까지 지원해주는 체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은 3만 5천 개에 대해서 한 4천억이 투자가 됐었고 이제 14년부터 저희들이 한 2만 개에 1조 8천억이 투자가 돼서 우리 제조기업에 전체적으로 5만 5천 개에 2조 3천억 정도가 투자돼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ERP, MES, PLM, SCM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6만 7천 개의 제조기업 중에서 한 5만 5천 개는 이미 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솔루션 중심보다는 이제 생산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수준 단계별 케이스를 만들고 그에 대한 정의표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하든가 또는 중간 단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기업이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기초 단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 중간 1단계는 뭐 하고 중간 2단계는 뭐 하고 고도화 단계는 뭐 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포함되어 줘야 되고 공장도 간이 자동화해서 설비 공정 단위로 그 기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또 공정에서 공장 단위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율생산 공장으로 구축하는 이런 공장 자동화와 또한 사무 자동화는 생산 현장이 자동화되고 MES가 도입되고 ERP가 도입되고 PLM, SCM이 도입되는 순서대로 추진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무 자동화들은 매일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추진하는 것은 이런 그 공장 자동화 플러스 디지털화 이거를 동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장 자동화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안 돼요.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된 데이터로부터 로 데이터를 AES 기반의 수집 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서 저장하고 또 2단계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도화 사업 2, 즉 중간 2단계에는 실시간으로 공장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하는 고도화 수준까지 해서 이러한 공장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제조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공급기업들 또 평가원님들 또 코디네이터 또 감리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도화 2까지 가면 이제 플러스 스마트화까지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장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되면 고도화 사업 2로 해서 중간 이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장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다는 거지요. 자체 전산실에 구축해 놓은 ERP나 MDS나 PLM이나 AI 솔루션 빅데이터 베이스가 아니고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의 A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표준화하는 거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이런 솔루션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2021년도에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도입기업 중심으로 도입기업이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내고 그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공급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도입기업이 제조기업이 입찰로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이제 주도권을 공급기업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리퀘어먼트를 공고를 내고 그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제조기업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차로 원래는 2월달, 4월달, 6월달에 신청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1차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중점 사업을 이해를 하시고 그 중점 사업에 따라서 심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심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샘플해서 심사가 잘못된 기업은 수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코디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할 겁니다. 요번에 이제 과제를 지난 2월 25일 날 마감을 했는데 기초 단계가 2,550개가 신청을 했고 코디 지원하는 고도화 사업이 690개 코디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614개에서 토탈 3,854개의 사업이 신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년도의 계획은 기초 단계는 1,500개 정도. 그 다음에 고도화는 777개 해서 한 2,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800개에서 2,300개니까요. 한 1.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나 요번에 뭐 100% 다 뽑는 게 아니라 많은 리퀘어먼트가 부족한 데는 다시 돌려보내서 다음 기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돌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점 사업을 먼저 4가지를 말씀드리면 넘버 1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기술 집약적인 공장으로 바꾸는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해라. 그래서 3D나 단순 반복 작업, 즉 difficulty 어렵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개수의 작업을 자동화로 함께 디지털을 동시에 추진한 사업으로 제일 먼저 권장을 합니다. 또한 기계는 도입돼 가지고 주요 부품을 이제 마모돼서 교체하기 때문에 기계는 항상 최신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는 기계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어를 하는 PLC는 단종되고 애산이고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면 또 라인 정지 써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후 PLC를 교체하면서 AC를 DC 모터를 AC 모터로 바꾸면서 에너지 절감과 함께 디지털화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라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부탁 말씀이고, 또는 자동화 디지털화를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MES도 기존에 MES가 있다면 그걸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켜주고, 또 각종 기존에 운영하는 솔루션도 좋고 앞으로 또 운영되는 솔루션들이 이 캠프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에 마이그레이션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자체 전산실에 전산기나 또는 솔루션들이 없고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다 제공하는 모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수준 단계별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초 단계 사업인 경우는 생산 현장의 PLC나 DCS나 이런 설비들을 이용해서 단순 근로자를 지식 근로자로 바꾸는 간이 자동화, 뭐 공정 자동화까지 할 수 있겠죠. 하면서 설비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관리를 해주는 MES 시스템이 도입되는 모습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초 단계 사업이죠. 그러면 중간 1단계 고도화 2 사업은 이 자동화를 하면서 노동 집약적인 거를 기술 집약적인 걸로 바꿔주고, 또 시스템 간에 서로 연결하고, 또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빅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 수집 저장하는 체계, 이런 고도화 사업을 저희들이 2억 지원해주고 있고 도입기업이 2억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고도화 사업은 기초 단계와 중간 1단계를 다 함께 수행을 해도 사업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도입기업이 뭐 돈을 더 내면 그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 사업인 경우는 생산 현장이 자동화되고 공장 단위로 자동화되면서, 공장 단위로 자동화돼서 실시간으로 예측 제어를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ERP, MES, PLM이 구축이 되고, 인공지능 솔루션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비 상태에 따라서 고장을 예측하고, 또 설비 상태에 따라서 품질 불량을 예측하고, 또 설비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 소실을 예측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2 수준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장 단위로 이제 넓게 생각해서 공장 스마트화를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터를 활용하는 걸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도화 단계 되면, 이거는 뭐 한 5년이나 10년 후의 얘기겠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의 공급 사실상에 있는, 가치 사실상에 있는 기업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또 재고를 제로한다든지 다양한 또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 범위를 보면, 이제 공장 자동화가 기본으로 하면서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우리가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마지막에 전자 최적화를 하는 모습을 해서 바텀업식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이 자동화되고 MES가 도입이 되고 ERP 도입되고 PLM, SCM이 도입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부 지원 사업이 2001년도부터 이제 ERP 보급 3만 개 사업을 해서 이제 뭐 재무회계 투명성을 강조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ERP 먼저 도입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바텀업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거는 없이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입 저장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베이스에 클라우드로 수집 저장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유연 생산 체제와 고장 예측, 품질 예측하는 체제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공장 자동화 플러스 디지털화, 최종적으로 플러스 스마트화까지 추진하는 단계로 해서 공장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생산 현장의 스테이터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기업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가 58만 명 됩니다. 그 중에서 평균이 18년도가 219만 원이면 사업주는 29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 현장에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요번에 주 52시간이면 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수작업하는 것을 기계화해서 6단계로 자동화 디지털화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제조기업이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면서 디지털화된 것을 가지고 스마트화를 해서 1단계도 또 5단계까지 데이터 분류 활용 체계, 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저장 체계에 따라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석 활용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50인 이상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 52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에 따라서 많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생산성 저하,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하고 유연 근무제, 인력 추가 등등의 효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 보고박산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을 많이 해왔지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작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제작년은 더 했고 작년도는 좀 덜 했습니다만, 공급기업이 제조기업한테 자동화 디지털화 하는데 ERP, MES, PLM이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불합격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자동화 사업만 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자동화를 하면서 설비 상태나 공정 상태의 제조 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디지털화 사업까지 동시에 수행하면 ERP나 MES나 PLM이나 SCM을 도입하지 않아도 스마트 보고 확산 사업이 된다는 것을 요번에 평가위원님들, 또 코디네이터 여러분들, 도입기업 여러분들, 제조기업도 감리, 또 공급기업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산 현장에 이런 노후된 애산 PLC를 교체하는데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됩니다. 교체하면서 PLC와 PLC 간의 연결화 사업을 하고 또 디지털화까지 동시에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해줬을 때 우리 도입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급기업들이 잘해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사례들이,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MES를 도입하면서 설비 자동화 설비를 하더라도 사업화가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도입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동화 설비를 하려니까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MES를 도입을 해요. 근데 도입 시점에서 자동화 설비만 도입을 하고 MES는 설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부는 이미 공급기업에다가 돈을 줬으니까 제조기업은 MES는 필요 없어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약이 파기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화 설비 금액은 커질 것이고, 또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면 3년, 5년의 클라우드 사용료를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줄고 하드웨어 비용이 많이 늘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하시고, 감리기관도 특히 이 평가를 해줄 때 원가관리기관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소프트웨어가 적다고 클라우드 컴퓨터로 올라가면 당연히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요금이 적죠. 연구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매월, 평생 돈을 매월 얼마씩 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많은 횟수에 걸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초기에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은 적다. 물론 기계 자동화비는 많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먼저 중점 사업 하나가
자동화 플러스 디지털화와 동시 사업입니다. 이 동시 사업. 이 동시라는 걸 좀 이해를 잘 해주세요. 생산 현장에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를 해서 센서를 다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디지털화까지 사업을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노후된 PLC를 이렇게 생산 현장에 도입지만 이 PLC가 노후돼서 이런 노후된 PLC를 최신의 PLC로 교체하면서 자동화하는 디지털화하는 데이터 수집 저장하는 사업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장비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 수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하나 더 도입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이 기존에 있는 장비와 새로 도입된 장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모든 제조 로우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서 데이터 서버나 클라우드에 수집 저장하면 스마트 보고 확산 사업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생산 현장에서 육안으로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사무 행정 업무, 생산 계획, 스케줄링 이러한 부분도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면서 ERP, MES 시스템을 가능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려서 해주는 MES, ERP 도입을 하면서 자동화 설비로부터 물론 센싱되는 디지털화 데이터는 수집 저장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또 물론 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생산 현장에 사람들이 오감에 의해서 듣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하는 오감에 의해서 공정의 상태를 탐지하고 작업을 하는 거를 숙련자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를 이제 IO 센서를 도입을 해서 수집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센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판단 작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스마트 공장 보고 확산 사업으로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제 곧 그 책을 발행을 해서 3,000부를 만들어서 이런 그 가이드북으로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아래 한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각 단계별로. 이 11가지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저는 요번에 컨셉 개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책자를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자동화하면서 가는 부분. 즉, 이런 그 노동집약적인 공장이 이제 국내에 생산하다가 임금이 고임금이 되니까 이제 중국이나 해외로 와이어링 하니까 해외로 가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한국에 가져오려면 여기에 10,000명이 생산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저급 인력이 10,000명이 한다면 100명이 자동화 조립기계를 개발해서 100명이 작업해서 중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원가가 절감되는 생산 설비를 개발하면 그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설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것을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면서 리쇼링도 하고 또 나갈 기업을 그냥 여기 내부에서 자동화 설비를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제조 물류 데이터, 구내 물류죠. 공장 내 단위 설비는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 설비와 설비 간에를 사람이 카트를 끌고 막 구내 운송, 그 공장 내 이송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송 작업들을 전부 다 이런 AGV나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설비를 해서 물류 자동화를 공장 내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디지털화해서 제조 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사업도 우리 스마트 공장 보호 확산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사슬 기업.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완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2차 기업
3차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PQCD 생산성을 30% 올리고 품질을 45% 올려 본들 생산성이 10,000개 생산하는 걸 30%에서 13,000개 생산을 해도 여기 1차 벤더가 사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공급 사슬 기업 단위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군별로 컨설팅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2, 3년 동안 스마트 공장 중간 1, 2단계까지 올리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까지 하는, 그래서 그걸 공급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이끌어주는 사업이 요번에 새로 디지털 클러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이제 우리가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자체전사실에 여러 번 말씀드리다만 자체전사실에 구축하는 ERP, PLM, SCM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이 돼서 클라우드의 전용의 전사실을 구축해서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된 모습으로 지원해준다. 이게 우리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캠프의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수집 저장된 데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화하는 데 관련된 솔루션 도입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가 1년 이상 수집 저장되어 있다면 이거를 데이터 전처리,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고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모습을 해서 이런 설비의 상태나 공정을 예측하는 솔루션 도입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